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저와 함께 ETF를 투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소한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성스럽게 준비한 3월 슈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리밸런싱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목이 1년에 한 번씩 교체되거든요. 그래서 20개가 들어왔고 나간 종목은 17개입니다. 중요한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드릴 거고요. 리밸런싱을 하고 보니까 실제로 에너지 섹터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슈드를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대안이 많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대안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저처럼 슈드만 모아가시는 것보다 제피를 같이 모아가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ETF는 제피Q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배당이 7%인데요. 배당이 10%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이 좋을 때는 더 추종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제피Q나 제피를 선택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 놓은 그리고 슈드의 내용까지도 같이 섞어 놓은 이 디보라는 ETF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슈드 단독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짜임새 있는 그런 ETF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난 방송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슈드의 기본적인 종목 선택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동안 유지해 온다라는 거거든요. 배당이 줄지 않는 저력도 있고요. 시세 차익까지 같이 누린다라는 건데 10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회사, 그리고 500 밀리언 달러 시가총액이 5억 달러 이상 되는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 역시 3개월 평균입니다. 그래서 200만 달러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랭킹과 재무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4%의 캡으로 종목별로 분산해 두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이고요. 섹터별로도 25%의 캡으로 분산 투자한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상위 100개 종목을 바탕으로 200개 안에서 유니버스를 유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비율 조절을 하는 것이 슈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글로 써놓은 것을 제가 좀 예쁘게 도식화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건들이 있고요. 실제로 시가총액이 5억 달러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기본 허들에서 2,500개 정도가 이상한 종목들을 빼고 최종 선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배당이 10년 연속으로 지급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많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200만 달러가 넘어가야 된다. 3개월 동안의 평균이 또 한 100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수익률 측면에서 또 절반 정도를 날리게 되면은 125개가 남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표시되지 않은 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해서 기업의 CEO나 재무 관리자들한테 배당을 컷할 수도 있다, 혹은 배당의 의지가 좀 적다 하는 기업들을 인터뷰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제외가 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100개 종목이 선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을 14년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드가 한두 해 만에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이런 원칙을 잘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노후에 대한 그 어떤 보장성을 잘 지켜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리츠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츠를 투자하시는 것도 한 포트폴리오의 좋은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 배당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직투로 추천드릴 거는 VNQ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리츠 ETF이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상업용 부동산 리츠, 리얼티 인컴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도 지금 시가 배당률로서 한 7에서 8%까지도 나오게 되고, 가격도 안정적이고 금리 인하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좀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은 담아둘 만한 또 그런 메리트가 있는 ETF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슈드 리츠가 제외되다 보니까 한번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슈드는 결국 배당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종목인 거죠. 실제 2014년에 배당금은 0.25달러였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배당이 0.99달러입니다. 연 평균으로 지금 12%, 9%, 11%가 올라다 보니까 배당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시가 배당은 3.5%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배당이 연평균으로 10%씩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이나 자영업, 특히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 연봉이 10%씩 오른다, 대박인 거거든요. 이렇게 좀 감안을 하면 이 14년 동안의 원칙을 잘 지켜서 또 10년을 더 잘 유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10년 뒤에는 2.6달러의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도집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장점 하나를 더하라고 한다면은 10년 동안의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114%입니다. 대충 나눠도 10%씩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배당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좀 팔방미인 같은 그런 슈드의 위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자, 배당 예측까지 해보고 배당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상이라고 나오면서 한 주당 0.23달러를 지급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사실 0.23도 적은 배당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를 놓고 보면 0.23은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배당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살펴보니까 배당이 전망으로 바뀌면서 0.29로 늘어났습니다. 한 주당 0.23 에서 한 주당 0.29로 늘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또 배당을 받는 재미가 또 쏠쏠한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3개월마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나오거든요. 그 배당 락일은 실제로 3, 6, 9, 12의 마지막 주의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지급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월만 생각하시면 돼요. 3, 6, 9, 12의 수월만 생각하시면은 실제로 배당락과 이제 배당 지급일이니까 배당락 전에 사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급일날은 배당이 똑같이 지급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한번 또 소소하게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배당이니까 사실 어떤 종목들이 이런 배당을 구성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매년 3월에 세 번째 금요일날 포트폴리오를 좀 바꾼다라는 그런 내용이 편입 편출이라는 내용인데요. 총 합계는 100개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97개거든요. 근데 보면은 기존에 넣었던 회사들이 합병을 하거나 합병을 할 예정이거나 뭐 이렇게 좀 권리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100개로 맞췄는데 실제로 97개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4년에 포트와 25년에 포트를 한번 블룸버그 데이터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신 데이터인 거죠. 자, 화이자, 쉐브론, 시스코,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로키드 마틴, 제가 맨날 읊어드렸던 거 아무래도 여러분들 익숙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코노코 필립스, 그다음 쉐브론이 2위에 그대로 있는데 버라이즌이 올라왔고요. 근데 브리스톨 마이어스 있고, 그다음 머크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새로 올라온 종목은 20개거든요. 그래서 탑 20개라고 써놨지만 그냥 20개가 다입니다. 1% 비중이 안 되는 것들은 일단 따로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저도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아요. 보시면 FMC, 농업, 화학제품 전문 0.21 비중이니까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석도 있고 뭐 금융 관련도 있고 석유가스가 많거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코노코 필립스가 지금 슈드 안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가장 높아요. COP라고 쓰는 이 종목이 바로 코노코 필립스입니다. 글로벌 석유 가스 탐사 및 생산 그리고 고배당 에너지의 대표주인데 배당 수익률이 3.45나 돼요. 그러면서 배당 성장도 가파르게 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이 세 번째 있는 SLB, 이 슐럼버거라고 쓰는 이 SLB가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업인데 3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타겟은 참고로 지금 이번에 실적이 좋게 안 나오면서 또 주가가 좀 많이 밀린 또 그런 또 역사가 있는데 제너럴 밀스란 식료품 제조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보면 제약은 뭐 인정을 하겠지만 실제로 에너지 종목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고물가 시대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좀 힘을 못 썼었는데 물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될 거고 그때 에너지 기업들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4.5%, 4.05%입니다. 비중이 4%라면 하겠지만 얘네들이 한 3월 초쯤에 포트폴리오 선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코노코 필립스도 최근 가격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또 오른 거거든요.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머크도 마찬가지입니다. 4% 캡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코노코 필립스만 제가 시가총액 가장 높은 상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가지고 와봤는데 전 세계 원유, 천연가스, LNG 탐색, 생산, 운송, 시출을 다 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인 거죠.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3월 초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고 나서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4.5%까지도 비중이 올라간 거예요.
35년간 연속으로 배당이 지급되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인 거고, 배당에 대한 그 성장은 1년밖에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성은 뭐 A+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출 관련된 거예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봐야 될 종목이니까 따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단 머크였습니다.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같은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뻔하기 때문에 따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3위가 좀 낯설어 보일 수 있는 슐럼버거, SLB라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시추 관련 업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업종인데요. 15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 측면에서도 3년 연속이다 보니까 등급을 좋게 받았어요. 근데 배당 성장은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한데 1년 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죠. 이런 종목들이 슈드에 새로 편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위 포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노코 필립스는 1등이기 때문에 있고요. 그다음 머크가 여기 6위에 있고, 그다음에 SLB는 요 밑에 있어요. 슐럼버거 맞네요. 슐럼버거. SLB는 18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편입된 종목 중에서는 1, 2, 3위이긴 하지만 슐럼버거는 18위에 있으니까 사실은 뭐 자주 나올 리는 없겠지만 보통 제가 10위까지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알트리아 담배인데 배당 엄청 많이 나와요.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기존 포트와 비슷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 있거든요. 에브비, 암젠, 코카콜라, 쉐브론,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버라이즌, 시스코, 알트리아 담배. 화이자가 없어요. 블랙락이 없습니다. 화이자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금 포트에서 항상 1등 하던 게 화이자였고요. 블랙록은 12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 두 개가 빠진 거예요. 비중이 4.29였고요. 4.18이었습니다. 두 개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25년에 개편된 슈드에서는 화이자와 블랙락이 없는데, 실제로 블랙락은 배당 관련해서 자꾸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낮아질 가능성, 주가는 많이 빠졌고 배당도 지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배당이 6점 몇 %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슈드에 걱정이 되는 그런 이슈도 있긴 한데, 화이자랑 블랙락을 뺐다라는 것은 그동안 슈드가 14년 동안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종목의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원래는 기존에 24년 3월 21일 기준으로 12%였는데 지금 변화해본 거를 보니까 20%예요. 8.65%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비,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8%까지 올랐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에서 변동이 좀 크긴 하지만 또 필수 소비재는 시장이 흔들릴 때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또 얘가 또 올랐기 때문에 상쇄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에너지에 대한 이런 슈드의 포트폴리오 한번 그 철학 같은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소비재, 임의 소비재도 좀 빠졌고, 빠진 것들은 제가 회색으로 칠해놨고, 가장 많이 빠진 게 파이낸셜입니다. 지금같이 블랙락이 빠진 것에 있어서 되게 걱정되기는 해요. 금융주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빠지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비중이 다 에너지로 간 거죠. 재밌지 않나요? 에너지 섹터가 그간 약세였는데 저금리 환경에서 이제 확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있더라고요. 변동성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비중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 금융업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드는 일단 0.7에서 0.5 정도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 변동성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위로 0.7, 아래로 0.7이다라는 거거든요. 중심으로부터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나눠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0.7% 빠졌을 때 사시면 돼요. 1년에 25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번 나눠서 사시거나 아니면 3번에서 5번 나눠서 사시면은 그래도 고점 리스크는 그나마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데이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좀 똑똑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2-3번에 나눠서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슈드가 가장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 그 S&P 500을 여러분들이 아주 우러러 보시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다우존스 배당 100개의 슈드 종목을 바탕으로 보면은 슈드가 아쉬운 부분이 11년부터 상장이 됐단 말이죠. 근데 11년에는 사실 큰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06년에, 02년에, 그다음에 99년에 닷컴 버블이나 회계 부정 이슈, 그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실제로 이때부터 현재까지 놓고 보면 훨씬 크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슈드를 투자하고 있는 것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좀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S&P 투자하시면서 빠졌을 경우에 회복할 때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불마켓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배당주와 성장주가 한 5% 차이 나나? 그런데 약세장에서는 이거 보세요. 10 몇 프로야? 18%씩 차이 나는 거죠. 18%씩.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와 11%긴 한데 빠졌을 때 꼭 내 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꼭.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S&P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기술주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또 혹시나 딥시크처럼 또 이상한 게 나오게 되면은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나중에 아차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섞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